세계적인 컨설팅 기업 투자운에서 10년간 투자 전문가의 삶을 살다 그만둔 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임팩트 투자사 대표가 되신 분입니다. ESG 그거 돈 되는 거야? 아직 그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네, 과거 숫자를 보면 그렇습니다. 지속가능 투자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돈을 더 잘 번다. 그래서 사실은 자본시장이 움직이는 거죠. 조금 조언을 네. 해주신다면 대표님 개인 포트폴리오 여기서 한번 여쭤볼까요? 관심 있어하는 아티스트. 어디? 아, 네. 자신만의 씬을 만들고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분들을 만나보는 코너죠. 씬메이커. 안녕하세요. 저는 스컬리 이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셜록 현지입니다. 오늘 누가 오실지 바로 클로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텐션 실합니다. 좋은이네요. 돈과 관련된 분이 오시나 봐요. 북극하면 또 기후. 맞아, 날씨. 네, 날씨, 기후위기, 일, 운동, 돈, 북극. 그리고 돈이 먼저 움직인다. 네, 책이네요. 여기에 뭔가 가장 큰 힌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바로 오늘의 주인공을 모셔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 투자운에서 10년간 투자 전문가의 삶을 살다 그만둔 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임팩트 투자사 대표가 되신 분입니다. 제현즈! 괜찮으시죠? 아, 네, 지금 적응하고 있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인비저닝 파트너스의 재현주라고 합니다. 저희 뭔가 오늘 느낌이 그러니까. 느낌이 비슷해요. 약간 하나의 그룹 같은 느낌으로. 사실은 두 면이에요, 네. 대표님이랑. 요즘 꽂힌 사람은? 이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우리 이지상 기자가 바로 오늘 나오실 이 분을 꼽았습니다. 아우, 제 옆에 계셔서 너무 쑥스러워요, 네. 저 지금. 제가 대표님을 영광입니다. 그때 뵀을 때는 옐로우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꾸려가고 있었고 제가 이렇게 대외적으로 인비저닝 파트너스의 재현주입니다라고 소개해드리는 건 오늘이 처음. 와, 그 사이에 투자 금액이 900억이 넘고 네. 또 투자한 스타트업도 30곳이 넘었다고. 네. 굉장히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잠시 지금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 같이 지나갔습니다. 네. 첫 번째 씬이죠. 돈 좀 아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알파벳 세 글자 ESG. 대표님은 임팩트 투자사 인비저닝 파트너스의 대표시잖아요. 네. 임팩트 투자사라고 하면 뭐가 다른 건가요? 비즈니스가 성장을 하면서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제 긍정적인 임팩트를 일으키는 비즈니스에 투자를 하는 것, 그것을 임팩트 투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노마가 저희가 투자한 회사 중에 하나고 언리미트 잭가거 해피문데이 같은 곳에도 투자를 했는데 사실 항상 이렇게 어떤 곳에 투자를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약간 10손가락 중에 오늘은 어떤 손가락을 꽂아야 되지? 대표님들 저의 마음은 언제나 모두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들통나는 스타트업은 아니지만 네. 조금 투자 어떻게 좀 창피하다. 조용해요. 제가 그럼 되게 정색을 하고 어떤 문제를 풀고 싶으신가요? 없는 일로. 이거부터가 준비가 돼 있어요. 대부분 창업자들은 그들이 풀려고 하는 문제와 왜 창업을 했느냐라는 동기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돼 있죠. 그 문제가 시장이 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납득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그럼 이 문제를 얼마나 잘 풀 수 있는 회사인가 그런 과정들을 좀 거쳐서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다음 기회에 대표님 책에도 보면 임팩트 투자는 ESG의 가장 적극적인 형태다라고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진짜 찐 전문가를 오늘 저희가 모신 거니까 찐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ESG는 뭐다? 사실 ESG 전문가라고 얘기하면 살짝 민망하긴 한데요. 전문가입니다. 성공하시잖아요. 네, 세뇌받고. 여기 사실 북극곰이 있긴 있지만 기후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시스템이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공통적인 합의 같은 것이 필요한데 그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되게 큰 힘이 돈인 거죠. 기후변화라고 하는 리스크를 계산식 안에 넣어야 한다. 그러니까 S는 소비자, 임직원들, 노동자들, 지역사회, 공급업체들 그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기업이 장기적으로 번성할 수 있다. 기업들 중에서 막 갑질하고 네. 이런 회사들이 그렇죠. 쇠락한다거나 맞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사회적인 리스크를 잘 핸들하지 못할 때 벌어지는 일들이고요. G라고 하는 건 집단지성 안에서 건강한 의사결정을 만들 수 있는 구조 대외적으로 잘 공개하고 있느냐. 요새 유독 네. 돈 좀 아시는 전문가다 막 이런 분들이 ESG를 정말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3개월, 6개월짜리 투자를 할 때는 몰라도 한 10년 정도를 보유하고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분기별 재무 실적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 이 회사가 환경적인 문제에 어떻게 잘 대처를 하고 있고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얼마나 이해 당사자들과 리스크를 잘 컨트롤하고 있고 건강한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는가 이런 걸 봐야 되겠죠. 이 흐름이 분명 커질 것이다라고 기대하기도 했고 그렇게 믿기도 했고 대표님 먼저 가서 계셨던 거잖아요. 네, 가고 싶은 곳에 가 있었더니 세상이 글로 약간 온 것 같은 느낌인데 제가 정말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요즘 많이 느껴서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또 더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네, ESG를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네. 가장 이상적인 회사를 꼽아주신다면 굉장히 사실은 네.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떤 산업 안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ESG를 다루는 방식이라든가 리스크의 크기도 굉장히 달라져서 쉘 그리고 테슬라 둘 중에 어디가 ESG 점수가 높을 것 같으세요? 그래도 테슬라 아닐까요? 그렇죠. 네, 다들 전기차니까 환경에 또 중요한. 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석유 기업이고 그런데 그렇게 스코어링을 매기기 시작하면 쉘이 더 높게 나오는 인덱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사회공헌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일론 머스크 하나의 굉장히 많은 좌지우지를 받는 테슬라에 비해 쉘의 지배구조가 더 좋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결국은 점수 자체 얼마나 잘 받느냐의 게임에서 ESG의 관점을 총체적으로 비즈니스 전략으로 얼마나 잘 구현해내느냐의 게임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이제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게 ESG 그거 돈 되는 거야? 아직 그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네, 사실 주신 질문에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하면 과거 숫자를 보면 그렇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엄청 이제 시장이 폭락했을 때, 오일 쇼크가 왔을 때라든가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라든가 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시기를 보면 항상 이런 지속가능 투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인 수익률, 높은 수익률을 내거든요. 위기에 강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속가능 투자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돈을 더 잘 번다. 이제 그래서 사실은 자본시장이 움직이는 거죠. 숫자가 말하고 있다. 네. 두 번째 씬, MZ세대가 경제의 주축이 되면 생겨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대표님은 꽤 오래전부터 이 임팩트 투자나 ESG 근간에 밀레니얼 세대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오셨잖아요. 네. 밀레니얼 세대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 미니미 제너레이션. 네. 나나나. 일을 하는 직업을 선택할 때도 얼마나 나답게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게 뭐고 이런 질문들을 하고 투자를 할 때도 당연히 그렇다. 개인으로서 갖고 있는 가치의 기준들을 투자 안에 그대로 투영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은 것이 이제 밀레니얼 세대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임팩트 투자나 ESG 투자 같은 것에 훨씬 더 관심이 많고 내가 투자하는 게 곧 나다. 저 근데 저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저 부자 되고 싶거든요. 우리 모두 모를 때 가격 안 따지고 사고 싶은 그 정도의 네. 부는 내가 유지하고 싶다. 투자하는 나의 모습이 부끄럽진 않았으면 네. 좋겠는 거예요. 네. 내 스스로가. 네. 이런 게 내가 되게 모순인 건가? 저는 왜 그런 걸까요? 저는 그게 약간 모름에서 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투자한 기업이 성장을 할 때 그 과정이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으면 돈을 버는 것이 찝찝하거나 불편할 이유가 없잖아요. ESG를 회사들에게 요구하고 그리고 회사들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답하고 저는 그게 ESG 투자라고 사실 생각하거든요. ESG 기본은 투명성이네요. 네,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알매 투자라고 제가 많이 표현을 하는데 많이 알고 우린 투자하고 싶다. 맞아요. 무슨 종목이 오를까를 알고 싶다. 물론 중요하죠. 네.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들어간 돈이 만들어내는 연쇄 작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싶고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다 저는 좋은 선택을 할 거라는 믿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단순히 착한 투자라고 네. 표현할 수는 없다라고 네. 말씀도 하셨었잖아요. 네, 저는 ESG 투자나 임팩트 투자라고 하는 것이 착한 투자라고 하면 좋은 가치를 위해서 돈을 포기한다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저는 그 표현을 좋아하지 않고요. 네. 많은 것을 알고 하는 투자,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더 스마트하게 하는 투자. 똑똑한 투자다. 네. 듣똑투. 이제 갓 투자의 세계에 한번 시작하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조금 조언을 해주신다면. 제가 사실은 제 개인 자산을 네. 그렇게 아주 잘 네네네. 투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 네네.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부끄럽고요. 그런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내가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테이크하고 있는 것인지를 좀 이해
이해하고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하다. 옆에 누가 돈 얼마나 벌었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정확히 그만큼 돈을 까먹을 수 있다는 이제 그걸 잘 이해하셔서 그를 근데 좀 감수해보는 건 좋은 일이죠. 이제 그 대신 금액, 본인 전체 자산이나 소득의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 이제 그래야 투자라고 하는 걸 배워나가는 과정을 밟을 수 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위험을 이렇게 감수하면 내가 배워나가는 과정을 밟기 전에 돈이 다 떨어져 버리거나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임팩트 투자나 ESG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거창하고 대단하게 생각할 것 없이 아마 각자들 좀 관심이 있는 주제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젠더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을 그냥 좀 잘 살펴보시고 오랜 기간 그 기업과 함께 한다. 저도 사실은 개인 투자에서 이런 식의 전략으로 일치시킨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아, 정말요? 제가 그냥 관심 있어 하는 주제, 관심 있어 하는 아티스트. 제가 어디? 아, 네. BTS. BTS, 하이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제 자연스럽게 그 주제를 팔로우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이 편안한 게 있어요. 대표님 개인 포트폴리오 여기서 한번 여쭤볼까요? 사실 책의 마지막에 네. 써 있어요. 제가 약간 그 질문을 하시는 분을 보면 네. 아, 이 책을 끝까지 읽으셨구나.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친환경,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재생에너지, 그 다음에는 플랫폼 기업, IT 플랫폼 기업 제가 좋아하는 엔터테인먼트. BTS. 대표님 BTS 왜 좋아하세요? 아니 그것의 이유가 설명이 필요할까요? 세 번째 씬, 2021년을 사는 우리들의 일하는 마음. 대표님은 원래 세계적인 뭐 투자 컨설팅 기업, 투자 은행 이런 데서 10년 동안 투자 전문가로 일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회사를 그만두시고 협동조합을 만드시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왜 갑자기 그만두셨던 거예요? 앞을 향해 막 달려가는 기차에서 일단은 좀 내려봐야 어떤 다른 옵션들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내려봐야 보인다. 하시면 안 되고요. 내리라고요? 투자를 업으로 하기로 결심하셨던 이유? 왜냐면 네. 전공은 또 산업 디자인을 학부하셨었잖아요. 네, CI를 정할 때 나는 디자인을 전공했다고 하는데 써먹고 있고요. 저는 공대에서 디자인 전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니즈라고 표현되는 이제 문제를 정의하고 그 문제를 상품이나 서비스로 구현하는 과정이 이제 디자인이었고 뒷부분 시각화에는 처절하게 재능이 없었고요. 근데 앞쪽은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쪽만 하는 거를 하고 싶어라고 생각해서 찾은 게 사실 컨설팅이었던 거예요. 숫자로 표현되는 명료한 세계에 되게 끌렸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투자 분야로 넘어오게 됐고 다음 커리어를 결정하실 때 가장 마음에 두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가 궁금했어요. 충분히 해봤다라고 하는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좀 기다리는 편인 것 같아요. 되돌릴 수 없는 선택 같은 거잖아요. 남기고 오는 게 없다는 자기 확신이 저한테는 좀 필요하더라고요. 꼭 시간의 길이와는 상관없이 이 단계에서 내가 경험하고 싶었던 거를 다 충분하게 했다. 그 다음 단계의 선택은 저는 이런 가치가 중요하니까 뭘 할까 이렇게보다는 전 되게 객관식으로 생각하는 네네. 충분히 했다라는 느낌이 들게 몰입해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음 선택지가 될 수 있는 보기들이 떠오르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후회 안 할 만큼 충분히 하면. 그럼 그때 생기는 새로운 질문도 있고 새롭게 만난 사람 어떤 제안도 있기도 하고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걸 그냥 고른다? 근데 보기들이 그때그때마다 생기세요? 끝까지 가신 거예요. 그것도 있고 네. 그것도 있고라고 만드는구나. 저는 보기를 만드는 시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을 놓고 자 이제 보기를 많이 만들어 보자. 사람도 많이 만나고 물어도 보고 저는 그냥 인생의 모든 선택은 객관식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랑 굉장히 다르다라고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을 때 플랜 B 없나? 실제로 많은 분들한테 제일 괴로울 때 선택은 하지 말라는 말씀 많이 드려요. 그래요? 어떤 시기가 지나잖아요, 보통은. 엄청 괴로울 때는 일의 본질적인 것 때문에도 그렇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 회사의 상황 너무 힘들 때는 일단 그것을 피하는 방식의 상황을 만드는 게 큰 결정을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럴 때 진짜 잘못된 선택을 할 네.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쵸. 한국
금융시장에서 사실 여자 아, 대표님, 투자사 대표님 정말 흔치 않잖아요. 맞아요. 대표님 어찌 보면 이제 걸음 한 걸음이 또 주목을 받고 계시는데. 그런가요? 예, 그럼요. 저희가 여기 모셨잖아요, 신메이커로. 재현주라는 그 이름에 어떤 책임감을 갖고 계시는지. 너무 큰 질문이네요. 네. 설명 가능한 결정들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종류의 논리와 윤리 안에서 납득 가능할 것이다 라고 믿어야 이제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임팩트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일의 속성상 굉장히 많은 층위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돈을 벌 수 있느냐의 층위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미치는 여러 연쇄작용들을 생각하게 되니까 그게 제 개인의 삶에도 미치는 영향이 되게 커요. 설명 가능한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설명들 많이 해주셨는데 맞아요. 유일하게 하나 설명을 안 하신 게 있었어요. BTS를 좋아하는 이유. 설명이 필요 없다. 이제 많은 신메이커 분들을 지금까지 만나왔는데 네. 다 체력 이야기를 네. 꼭 하시더라고요. 네. 제 대표님이 정말 유명한 헬스왕, 스키왕. 대표님께 체력이란? 멘탈이다? 약간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 그러니까 저는 멘탈이 결국은 몸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몸의 힘을 믿을 때 과감한 결정들을 또 할 수 있게 되고 또 일을 안 무서워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약간 마력이라는 표현 많이 마력이요? 쓰는데 말이 이렇게 확 짐차를 끌고 가는 사람이 그런 폭발적인 힘을 내야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회사 일이 바쁘고 힘들 때 운동을 좀 더 하는 체력을 넘어서 마력에 대한 이야기를. 대표님의 넥스트 씬은 뭘까요? 저는 사실 다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했다라는 느낌이 들 때까지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초장기 계획은 스키와 대표님 어떻게 3년이 지나도 이렇게 더 멋있을까요? 아우 사랑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사실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때 약간 스튜디오가 어둑어둑한 그때 그랬죠. 지하였는데 맞아요. 조명도 많고 환하고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